개막입니다. 이번 시간 개막 주말 핫 이슈 다루겠습니다. SSG의 창단 첫 승 뒷이야기, 서울에서 가졌던 창단식 논란, 정용진 부회장의 이슈물이 등등,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에 나온 두 차례 체크 스윙 논란 짚습니다. 차명석 LG 단장 코로나19 2주 자가격리, 그리고 시즌 트레이드 동향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허문회 감독 인터뷰, 이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고척에서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고척 갔죠. 비 오는 날. 토요일은 그 경기만 딱 열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천 취소. 일요일은 인천에서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SSG 랜더스 경기를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취재기자가 따로 갔고, 저는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이면 취재 조금 하러 갔는데 인천에 미디어가 그냥 미어 터졌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1사 1인 이제 앉을 수가 있어가지고 와, 정말 사람 많았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40분 전에 롯데 이제 성민규 단장하고 잠깐 야구장에 새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만 정용진 구단주 등장, 야구단, 사장, 단장, 그리고 고위 임원들이 죄다 총출동. 사진을 제가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야구장 전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랜더스 필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또 스타벅스 줄이 엄청나고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안전 요원들 외치시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더군요. 보통 구단주 그리고 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경기 시작 직전 또는 이제 경기 중간에 딱 등장을 하죠. 경기 시작 1시간 40분 전에 도착한 구단주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참 9회 말 막판까지 경기를 보다가 돌아가고 팀이 이겼으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고 이제 선수들 또 격려 메시지도 딱 주고 갔죠. 야구단은 보통 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상중하로 치면요. 상중하 하면 좀 약간 하에 해당합니다. 큰 그룹들이 많은 지금 KBO 리그 현실에서는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주력 계열사, 그리고 임직원이 많은 계열사 위주로 이제 발언권이 세지겠죠. 야구단은 대표이사의 직급이 보통 전무나 부사장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계열사 사장을 마친 뒤에 퇴직을 하는 바로 직전에 야구단 사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연봉 같은 연봉 역시 이제 그룹 주력 계열사의 80%에서 한 90% 내외 정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그렇게 센 건 아니죠. 그룹 내에서만 보면 이는 야구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단주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면요, 야구단이 힘을 얻습니다. 계열사를 상대로 광고 판매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가 오가올 수 있고, 신세계 그룹 전체가 지금 야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단식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SSG 랜더스가 지난달 3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창단식을 가졌는데 이후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왜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창단식을 열었느냐 강하게 반발하고, 또 이날 창단식에 참가한 인천시 관계자도 이 부분 좀 언급했습니다. 5일에는 일부 인천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했죠. SSG 구단은 2일날 지난 2일 민경삼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민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죠. 웨스틴 조선이 이제 신세계 그룹 자회사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겠다고 SSG 구단이 창단식을 그냥 자회사 호텔에서 한 것인가? 자, 구단 설명입니다. 그날 잠실 경기를 마치고 이동하는 시간적인 촉박, 그리고 29일 날 유니폼이 최종 결정이 돼서 나올 만큼 정말 시간이 없었고 개막 준비로 정말 바빴고 은퇴 때 행사였다. 팬들이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수단 대면 행사는 지금 불가피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 들여서 TV 중계도 했었고, 또 특히 이제 많은 방송사에서 7시까지는 화면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천이 조금 멀어서 서울로 조금 했고, 또 호텔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층에 그랜드 볼룸 같은 큰 공간이 필요했는데 참 인천 시민들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 공감하고 이해하고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창단식 장소만으로 인천을 무시하거나 인천을 패싱했다,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천시장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중요한 것은 팬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19라는 이제 특수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조금 더 벌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팬들의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팬들이 또 인천 시민들이 마음을 다쳤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다 이야기했죠.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이다, 시민의 뜻이다, 종교인들은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유튜브는 구독자, 시청자의 뜻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야구 팬들이, 특히 인천 야구 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채널에 보통 이제 콘텐츠마다 댓글이 300개에서 많을 땐 1000 몇백 개씩 달려요.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20 몇만 개를.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채널에 딱 하나 댓글이 올라왔는데, 물론 댓글이 많고 적어서 이거 관심이 많다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 야구 커뮤니티에 돌아봤습니다. 게시글 많던데요. 구단의 항의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SK가 구단을 팔겠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또 그때요. 그 다음에 또 구단 명칭 때 SK 와이번스, 특히 와이번스 이름을 그대로 좀 존속을 해달라 이런 의견도 많았고, 이런 찬반 논란하고 이번은 좀 다르다고 좀 봐지고, 인천 팬들 입장에서 속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SG 구단이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4월 중에 이제 가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4월 16일, 18일 사이에 열리는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3연전이 좀 유력한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성명서 낼 수 있죠. 근데 이번 사안은 사실 이제 야구 팬들, 특히 이제 인천 야구 팬들한테는 큰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조금 봐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어떤 부분이 다행인가? 야, 인천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이렇게까지 야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들이. 야, 앞으로 정말 이제 인천 프로야구는 큰 걱정이 없겠다. 향후 이제 새 구장 짓잖아요. 도움구장. 야, 이 도움구장 지을 때요, 정치 쪽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시에서 협의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정말 정치권에서 야, 야구단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야구 사랑이 넘치니까. 특히 예전에 많이 목격을 제가 했는데, 정치권이라든지 각종 지역 이제 시민단체들이 야구단을 상대로 이제 약간 목리 부리기가 조금 있어 왔습니다. 야, 이런 것은 인천에서는 없다. 새 구장 짓는 거 이것하고요, 창단식하고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야구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인천의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이 야구 정말 사랑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야구장에도 얼마나 자주 오시겠습니까? 예, 이제 10%밖에 좀 못 오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더 많이 오시겠는데, 야, 이제 정말 전폭적으로 야구를 도와주시겠구나, 야구 사랑으로. 그때까지 제가 야구장을 지을 때까지 제가 채널을 운영할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삼성 키움 전에 2차례 이제 체크 스윙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간 뭐 제가 봤을 때 50 맞죠? 개막을 앞두고 제가 시즌 예상했습니다. 그 뭐 주된 부분은 KT, 삼성, 롯데를 5강 후보로, 야구 그냥 정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많은 팬들께서 특히 KT, 삼성, 롯데 팬들께서 정말 이렇게 할 건가? 왜 우리 팀을 찍어? 이 거꾸로야. 뭐 이렇게. 키움을 하위권 후보로 꼽았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에 제가 이제 발표했는데, 하지만 저의 진지한 예상에 야구계 여러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토요일에 고척돔을 딱 가니까 키움 관계자가 주먹을 딱딱 마주치면서 저한테 고맙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상은 거꾸로라는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번에는 정말 한번 믿어주세요. 우리 한번 믿어보시죠. 이렇게 저한테 삼성 한번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계속 거꾸로 가니까 이제 뭐 제대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딱 6경기를 치렀는데 벌써 우리 채널 댓글에 부장님 키움 하위권 꼽으셨던데요. 하위권 후보라면서요. 키움 2연승 쫙 달렸죠. 키움은 박병호 선수가 시즌 초반이지만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입니다. 준비 잘했다고 합니다. 박병호 선수 살아나고, 또 브레이타스 선수 제목해주고, 스미스 선수 잘 던지면 키움 뭐 중위권 넘어 상위권 갈 건 뭐 자명한 거죠. 저는 그냥 현 상황에서 변수를 제외하고 상수만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겁니다. 제가 분석한 겁니다. 얄못이 한번 분석한 부분입니다. 첫날에 보니까 2대0으로 앞선 키움 공격, 6회 말에 2사 만루에서 볼 카운트 투투. 박동원 선수 체크 스윙을 딱 했는데 뷰캐넌 선수가 던졌는데, 베네켄 선수가 아니고요, 뷰캐넌 선수가 던졌는데 1루심이 배트 안 돌았다 했는데 느리나면 보니까 배트 돌았어요. 자, 삼진인데 이것이 그냥 밀어내기, 그냥 이후에 밀어내기 볼넷이 됐죠. 오심이죠. 실점했고 이후에 2타전 적시타 또 나왔고, 두 번째 날에 5대3으로 키움이 앞선 상황에서 2사 만루에서 또 이제 박동원 선수 타석에서 삼성 심창민 선수 풀카운트에서 슬라이더 딱 던졌는데 똑같이 체크 스윙 안 돌았다 하니까 이제 오심 맞습니다. 느리나면 보니까 헤드가 딱 돌아갔죠. 첫날 이제 문제의 박동원 선수 타석에서 원볼에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이 타석에서, 같은 타석입니다. 첫날 경기에. 그러니까 밀어내기 바로 전이죠. 저 볼인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했어요. 자, 그걸로 그렇다면 뭐 세임 아닌가? 오심은 오심으로서 덮는다. 세임 아닌가? 보상 판정.
그렇지 않죠. 예, 중요도가 너무 다르니까. 키움의 이제 첫날 승리는 어떻게 보면 요키시 선수의 호투, 그리고 송우현 선수 등 의외의 인물들의 활약. 그래서 키움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 날도 삼성 불펜 아쉬웠죠. 그리고 타선 집중력 키움이 나왔고 뭐 이게씩 컸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이 오심, 이게 패배한 입장에서는 열받죠. 비디오 판독 대상도 아닙니다. 이번에 비디오 판독 대상만 확대하고 횟수 추가했는데 무한정 비디오 판독, 경기 벌어질 때마다 판정 나올 때마다 비디오 판독합니까? 대상을 모든 플레이 그냥로 비디오 판독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애초부터 그냥 판정을 좀 더 정확히 해야죠. 이런 판정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한데 안타까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화가 나고. 오심은 경기의 일부 아닙니다. 오심이 뭐냐? 그냥 잘못된 것, 수정해야 할 것, 꼭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 네. 차명수 단장이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일부의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최근에 받았어요. 차 단장이 일부의 사무실의 어떤 행사 때문에 뭐 일부에서 요청을 해서 차 단장한테 뭔가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해서 10분 동안 그 공간에 딱 같이 좀 머물렀습니다. 대화를 한 건 아니고. 근데 밀접 접촉자로 판정이 딱 되죠. 당연히 밀접 접촉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자, 일부의 관계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관계자를 만난 두산 베어스의 이제 다른 구단 관계자 2명도 지금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들 3사람이 있죠. 두산 이제 2분. 또 그다음에 차명수 단장. 이들 3사람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금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됐죠. 차 단장이 이제 첫 마디로 아유 단장님 뭐 약간 바로 아유 단장은 무슨 그냥 모범수라 불러주세요. 모범수 1230호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예 농담을. 집에 어린 꼬마가 있죠. 꼬마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하 가족이 있어. 또 이제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얻었고 갇혀 지내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책을 12권이나 와 대단하죠. 거의 뭐 어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거의 뭐 1년치 사실 한 5년치 책. 몸 상태 좋다. 보통 이제 코로나19 걸리면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열은 기본이고. 근데 냄새 못 맡는다는 이야기 많잖아. 후각, 미각이 사라진다는데. 차단장, 자장면 냄새를 100m 밖에서도 맡을 정도로 정말 후각이 좋다 나는 정말. 열심히 지금 재택근무하는 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LG의 취약 포지션 그래서 참 물어봤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할 건지 열심히 재택근무 하신다니까 트레이드 또 물어봤죠 제가. LG 취약 포지션 지금 포수, 백업 포수죠. 그 다음에 이제 2루 정도인데 백업 포수 백업은 그냥 생각 안 하고 트레이드 안 한다고 하네요. 타구단하고 얘기가 좀 있어. 타구단이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차 단장이 지금 이제 김재성 선수 개막 엔트리에 턱 넣었죠. 김재성이 좋다. 아주 성장 가능성이 있고 좋다. 코칭 스텝 평가도 좋고 다른 팀에서 이 선수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많더라. 그만큼 괜찮은 선수인데 또 이성우 고참이죠. 아주 베테랑. 이성우도 있고 포수는 그냥 우린 됐다 이야기를 했고 2루는 정주현 선수를 일단 믿어봐야 된다. 상황을 좀 더 본다 그럽니다. 좀 더 보겠다. 그렇다면 이제 함덕주 선수, 최지선 선수를 품은 것으로 LG 트윈스의 트레이드는 끝인가? 올해 이제 윈나우 하겠다 했는데 차 단장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차 단장이 나는 투수를 사랑한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투수를 사랑한다. 또 투수. 근데 투수가 많지 않죠. 다들 이제 투수 많지 않습니다. 트레이드. 그러니까 또 지켜본다는 거죠. 덧붙여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문회 감독 인터뷰 관련해가지고 4일 날에 제가 이제 4일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본데 우리 채널에 이제 아주 강력한 비난 댓글이 여러 개 연달아 쫙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문회 감독이 사전 인터뷰에서 제 이제 후배 기자가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허문회 감독이 쓴 인터뷰 내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베스트로 경기에 나갈 수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라며 SSG 선수 중 누가 아프다면 내겐 좋은 일이다. 우리 선수들은 아프지 않다고 웃었다.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됐고 우리 채널로 여러분이 오셔서 야 이 기레기 무슨 날조다 또 이야기하고 없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기자의 기사들 찾아보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잘못 썼구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야구부장 똑같다 이씨. 걸러! 막 이렇게. 그날 저도 인천 야구장에 있었죠. 근데 이제 감독 인터뷰실은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해당 기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또 롯데 구단 관계자에게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녹취 당연히 하죠. 해당 기자는 이제 허문회 감독이 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썼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도도 아닌데 이 의도가 좀 잘못 또 이야기가 좀 전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없는 이야기 쓰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고, 물론 뭐 그대로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허문회 감독이 상대 선수의 컨디션이 좋고 나쁜 이야기를 먼저 앞에 했습니다. 예, 컨디션. 뭐 그냥 컨디션 좀 안 좋았으면 상대가 뭐 안 좋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좀 제지를 좀 하고 신경을 쓸까요? 하니까 뭐 누구보다 그냥 다 모든 사람 특정 선수를 우리가 견제하진 않는데 그냥 뭐 SSG 선수들이 좀 컨디션이 좀 나쁘고 우리 선수들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 뭐 늘 그냥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냥 또 뒤에서 그런 이야기 중에 뒤에서 상대 선수 중에 그냥 아픈 선수가 있다면 우리 선수 좋다. 우리는 아픈 선수 없다. 예, 이야기인데 그 뜻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비슷하게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픈 것은 전력 약화를 의미를 하죠. 허문회 감독이 상대 선수가 다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구단 관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당 기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기사에도 웃었다는 표현을 쓰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허문회 감독이 상대가 다쳤으면 좋겠다 야비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제목을 뽑았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어봐도 그랬고 그런 뉘앙스 아니라고 봐주고 아마 그렇게 이제 본인도 생각을 하고 허문회 감독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인터뷰 뒤에 이런 이야기 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프런트 쪽에서. 또 구단 프런트도 들어보고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기자들한테 요청을 해요. 다른 기자들이 그렇다면 기사에 왜 이 코멘트는 다 안 녹였느냐? 그건 해당 기자의 선택이겠죠. 그 생각을 제가 알 길은 없고 없는 단어, 없는 문장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쌍따옴표 안에 옮기는 말은 특히 이제 있는 그대로 쓰죠. 있는 것을 안 쓸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사를 한두 끝도 없이 쓸 수 없으니까요. 옛날에 어떤 감독님 1시간 반을 얘기하니까요. 다 쓸 수는 없죠. 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은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거는 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이 안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잘못된 기사가 나가고요. 그것이 특히 이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면 구단 직원이 바로 체크합니다. 그날 롯데 홍보팀 직원이 3명이 와 있었습니다. 인천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사 스크린 다 합니다. 올라오는 기사 실시간으로 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체크가 그분들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기자한테 수정 요청 바로 들어갑니다. 아닌 것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죠. 큰 소리 납니다. 이건 굉장히 단호하게 수정 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뭐 기자들 다 있는 데서 딱 이야기하니까 기자가 착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 들어가죠. 예. 그날 롯데 구단 직원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애매했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자들한테 따로 그 말 쓰지 마세요 이런 요청을 안 했고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온 기사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커뮤니티 보고 자기도 알았고 그랬는데 그냥 코멘트도 있는 그대로죠. 자, 기레기는요. 대법원에서 이제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모욕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기자는 그냥 기레기고 감독은 좋든 싫든 팬들에게 야구를 구현하는 사람이고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천양지차겠죠.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믿고 싶은 사람. 저는 이제 그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안 보이는 것을 더 보려 할 뿐입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보이는데 안 보진 않습니다. 내부자들 영화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달 안상구 이병헌 씨 분이죠. 또 우장훈 검사, 대한민국 검사 우장훈입니다. 조승우 씨 분. 같은 이제 미래자동차 3천억 비자금 파일을 딱 들죠. 조상우 씨 띵띵, 안상구 띵띵띵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이제 거짓일 거다. 또 누군가는 진짜일 거다. 그냥 딱 그 사람을 보고 판가름을 합니다. 이 문건의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교육청에 이제 근무하셨던 제 장인어른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하겠다 인사드리니까 제게 나는 기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하신 분이거든요. 백날 첫날 제가 노력을 해도 이 채널에서 딱 한 번 잘못하면 야단 바로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기레기니까요. 이 새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당연히 있겠죠. 또 당연하고 들을 만합니다. 그 속도가 정말 빠를 겁니다. 왜냐면 계속 보면서도 기레기니까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구독한다. 안 해주려다가 한번 도와달라고 해도 에이 이제 한 번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제 신분이 기레기니까요. 정치라는 색안경을 걷어내고 현직 기자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지난 2년간 제가 뼈저리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 기자들은 야구장에 가면 보통 기사를 한 10개 안팎 쏟아냅니다. 우리 기자 9명인데요. 오전 오후에서 100개 넘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데스크라고 해도 제가 다 보지 않습니다. 봐서도 안 됩니다. 요즘 봐서도 안 됩니다. 그 룰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룰입니다. 일일이 체크해서 당신 잣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기자의 기사 발제 있죠. 이 부분 교열 전송은 기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면에 들어가는 그냥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기획 기사의 취재를 지시하고
기획 기사 이런 거 조금 쓰는 게 좋겠다. 기자하고 의견을 하죠. 또 기자들이 고가를 매기는 페이퍼워크 당연히 해야 되죠. 기자들의 기사에 일일이 관여를 못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기사 한 개 쓰는 시대에서 많은 좀 변화가 좀 생겼죠. 많이 좀 보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뭐 정신없이 좀 살아가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